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 보건대학 장현근의 역사기행 화산섬 제주기행을 위해서 지금 사전 연수로 제주도 미리 가보기를 아름다운 제주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제주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 이제 5일차입니다. 5일차는 주제가 제주 성안의 유백길과 칠성대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 이 유배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첫날 그 첫 부분에서 제주도라는 걸 개괄적으로 설명할 때 바로 양진건 선생의 제주 유백길에서 만난 사람들 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거 말고 면함 최익현의 유백길이라고 하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이제 아주 소형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제주 유배와 관련된 책자가 있는데, 제주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연구를 하면 그거를 본다면 더 좋겠습니다. 제주 성안의 몇 개 바로 제주를 시내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일단 대정 알뜨르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적거지가 있죠. 그리고 추사 기념관도 있고 거기에서 세안도의 복사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정 알뜨르에는 추사 김정희만의 유배 문화가 아니라 광해군 시절에 있었던 바로 이 동계 정원이라고 하는 주전파라고 해야겠죠. 이 주전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동계 정원 선생인데, 이 동계 정원이 바로 이 광해군 시기에 이제 유배를 제주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이 교동도에 동생을 유배를 보냈을 때 그 교동 강화도에 유배 갔던 왕자가 이 증살, 아주 높은 열을 올려서 방 안에서 이제 숨지게 되는데, 그거를 조사하러 갔던 사람이 동계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막에 대한 깊이를 알아내고 이제 광해군에게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사람이 동계 정원인데, 결국은 동계 정원은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제 유배를 떠나죠. 그 파란만장한 유배 생활을 광해군이 하게 되는데, 물론 출발은 강화도예요. 그런데 이 광해군의 유배 생활의 긴 유배 생활의 종착지는 어디였냐면 제주였습니다. 그 제주의 시내, 지금의 중앙동에 국민은행이 있는 데에다가 그 표지석을 지금 세워놨는데, 이 동계 정원은 광해군이 제주로 유배 오면서 풀려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서 유배를 보낸 광해군은 제주로 왔고, 그 광해군에서 유배를 받았던 동계 정원은 다시 육지로 돌아가서 인조의 이 서인 정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돌아간 뒤에 12년 있다가 벌어지는 게 1636년의 병자호란입니다. 그 병자호란에 남한산성에서 바로 이 동계 정원과 청음 김상은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주전파와 그 남한산성에 있었던 지천 최명길의 이 지천 최명길은 양명학자였고 양명학파였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광해군과 인조 시대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동아시아의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후금의 흥기와 명나라의 퇴조, 그리고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서인이 주도했던 당시 국제 외교의 이 난맥상이 지금 현재도 유효하고 계속 이 시대의 이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이 관계 속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아주 교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광해군과 동계 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주도와 연관지어서. 그래서 동계 정원은 대정 이 알뜨르 쪽에 있는 대정의 대표적인 유배인으로서의 우리가 그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고, 제주 시내 성 안에, 제주 성 안에 있었던 유배인들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광해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이제 우암 송시열이 칠성통 안에 이 산지천 옆에 유배지가 있는데, 그런 인물, 또 이제 대한제국 시기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따르고 있는 면함 최익현의 유배지가 또 칠성통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기묘 명연, 기묘사와의 대표적인 이 명연 중에 하나가 충암 김정인데, 그 충암 김정 선생의 유배지가 바로 이 산지천의 오연단 아래에 이 산지천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 성안의 유배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분단된 채 남과 북의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하면서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의 이런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 전략을 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제주도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주 성안의 유배길 부분은 단순히 제주에 남아있는 중앙에서 온 유배인들을 다루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훈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마지막 5일차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주 이 성안의 유배길을 5일차 다루기 전에 4일차 태평양 전쟁과 일제 강점하에 이 제주 부분에서 이 대정연을 돌 때 우리가 추사 김정이나 아니면 이 동계 정원이나 아니면 이 황사영의 부인이었던 정난주 마리아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추자도를 거쳐서 왔던 이 정난주라고 하는 천주교인 다산 정약용과의 집안에 있었던 이런 앞서갔던 남인의 천주교인들의 그러한 여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넓어요. 태평양전쟁과 관련돼서는 만주 독립운동사와 연계해서 관동군과 연계해서 풀어가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태평양전쟁과 관련돼서는 제주도의 이 해안가의 진지갱도나 이런 곳이 바로 이 1945년 해방 전에 바로 있었던 일본의 이 결치로 작전에 의해서 홋카이도나 그 다음에 이 혼슈의 맨 끝에 있는 아오무리현, 그 아오무리현에 끌려갔던 우리의 선조들, 또 오사카나 교토 일대에 가 있던 우리의 선조들 끌려갔던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서남 대정현은 상당한 그 장소가 가지는, 또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하는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제가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시내로 들어오기 전에 아까 얘기한 동계 정원이나 추사 김정희 또 정난주 마리아 이런 분들 거기에다가 바로 이 1901년 신축 교도의 난이라고 해서 이재수의 난이 또 대정에는 중요한 제주의 근대사의 한 곡지가 있고 또 이재수의 난뿐만이 아니라 강제검이나 방성칠의 이런 밀란과 관련돼서 제주의 이런 어떤 그 사회의 변혁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제주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정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주 시내에 오면 제주 성안의 유백길을 두게 될 텐데 제주 성안의 유백길에서 제가 핵심에 두고 있는 것은 당연히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우리가 소환을 해서 이 시대의 외교에서 인조 외교와 광해군의 외교 두 개가 바로 이 시대의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방향성이 서인이 끌고 갔던 이 명나라를 섬기고 급변하는 이런 그 후금의 성장을 외면하면서 했던 외교와 달리 광해군이 했던 이 실리 외교라고 하는 이 중립 외교의 만주에 흥기하고 있는 만주족을 중시했던 이 광해군의 외교와 서인과 이 인조가 했던 외교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시내 성안의 유백길은 이 관덕정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제주 관덕정은 바로 관덕정의 서편 뒤로 제주성의 서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서문 안쪽으로 관덕정이 있고 이제 목관화가 있는데 여기는 얘기한 것처럼 광해군이 1641년 7월 1일 날 장례를 치렀던 그런 공간이고 근대 시기에는 이재수의 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덕구의 시신이 여기에 있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요 사진은 간홍에 대한 유배지예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폐비 임목대비를 폐비할 때 그거에 반대했을 때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살아나서 유배해 온 곳인데 이 간홍 선생은 제주의 이 지식인들을 길러내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현장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면함 최익현 선생의 유배지입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은 1873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연군의 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든 계유상소가 바로 1873년에 있는데 이 계유상소로 인해서 대연군은 이제 실제적인 권력을 잃고 내려오죠. 그리고 이때부터 고종의 이제 직접적인 힘이 발휘하면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이제 통상 정책으로 나가면서 이제 일본을 받아들이면서 1875년에 바로 이 운요의 침략과 76년에 있었던 강화도 그러니까 조일 수교 이게 되면서 이제 개화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갈 때 이때 이 면함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서 대원군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한 그와 관련돼서 면함 최익현이 유배를 옵니다. 그래서 이때 유배를 와서 이제 1875년 해배돼 가지고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이 장성에 있는 노사 기정진 선생을 만나면서 호남의 이 선비들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약 20년 뒤에 있게 되는 1906년에 이 병호 창의 기적을 할 때, 즉 대의무성서원에서 창의의 깃발을 올릴 때 바로 이것이 이 바탕이 돼서 이 호남의병과 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면함 최익현과 관련된 이야기는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다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런 흐름 속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제주 오연단입니다. 오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오연단에는 동계 정원, 그 다음에 이 김상원을 포함해서 충암 김정, 그리고 우암 송시열과 송인수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의 오연인데 이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 시내는 산지천을 중심으로 동문 재래시장을 포함한 이 안에 김춘구라든지 충암 김정이라든지 우암 송시열이라든지 이런 많은 유배인들이 와서 성 안에 유배됐던 그런 공간이고 제일 중요한 곳은 이제 광해군 유배지가 가장 핵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주 성안의 유배길을 돌다 보면 이 칠성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7개의 형태에 따라서 제주 성안에 이 단을 쌓아서 만든 게 있는데 이걸 칠성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성대에는 탐나와 관련된 지금 유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육지에는 없는 독특한 이런 이 칠성도에서 제1도부터 제7도까지 배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12지신의 두 짐승의 머리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12지신이잖아요. 그럼 12지신이면 12개의 동물인데 그거를 7개의 별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래서 맨 끝별과 시작별만 하나씩이고 나머지 5개는 2마리의 짐승 12지신의 동물을 배치함으로써 12개를 다 배치해 가지고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단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주도가 유배 문화의 길도 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놀랍고 또 이렇게 이 탐나를 상징하는 별과 관련된 이런 이 칠성도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걸 보면 아주 이런 그 시도를 저는 높게 칭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주 성의 성곽입니다. 이 제주 성의 성곽은 요 부분만 이렇게 있어요. 요 부분만 남아 있고, 그리고 요 안이 지금 오연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오연단 안에 이렇게 제주성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주 시내를 돌 때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시내 성안의 유배길과 칠성대를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를 갈 거냐면 이제 사라봉을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봉은 제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 화산체로부터 또 여기에 이 무형문산인 바로 이 영등할망굿 이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매년 이제 정월 보름 때 되면 바로 이 영등굿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런 제주의 민속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거상 김만덕의 본래 이 기념관이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라봉 안에는 제주의 이 의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상 김만덕의 비가 있습니다. 또 추사 김정희가 남긴 글씨체로 김만덕의 묘지 비도 이 사라봉 안에 모충사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산지등대를 갔다 오는 모습인데 제주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복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또 이 제주 성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1555년에 바로 이 왜구가 남해안을 침략했다가 이제 퇴각하면서 제주에 와서 제주성을 공격하는 을묘 외변이 이 제주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을묘 외변의 제주대첩을 이룹니다. 승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해안이나 뭐 군산, 금강, 하구, 아니면 육지, 내륙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운봉의 황산에 나지발도라고 하는 이 일본 이 왜구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이 1380년에 있었던 이 황산 전투를 이성계 장군이 승리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동아시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조선 왕조가 창업이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은하수를 잡는다는 한라산 마지막 부분은 한라산의 아름다움과 제주 섬 밖에 있는 한 개 비양도라고 아름다운 섬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광해군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가자면 광해군은 유배인의 삶 중에서 가장 긴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이라보다는 파란만장한 유배 생활을 한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간략히 얘기를 하자면 물론 1623년에 인조 반정으로 왕위를 빼앗긴 뒤에 제일 먼저 유배를 가는 곳은 강화도였어요. 강화도 동문 안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1년 있다가 이 인조 반정에 공적을 두고 버리면서 소외됐다고 하는 이괄이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괄이 난을 일으키니까 이 광해군이 그 난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을 강화도 동문에서 태안으로 이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이 끝나자 광해군은 다시 제주 이성의 동문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3년이 있다가 이제 후금이 이 조선을 침략해오죠. 그게 1627년 정묘호란인데 이 정묘호란 1년 전에는 이 후금의 만주족이 계속 서쪽으로 산해관을 거쳐서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자금성으로 이제 공격하는 나중에 누르하치가 1626년에 영원성에서 명나라의 장수 원숭안의 홍위표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공격 방향을 바꿔서 조선을 향한 게 바로 정묘호란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묘호란이 터져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올 때 이 광해군이 억울하게 지금 건자에서 물러났으니까 그거를 복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청도 받았었거든요. 후금이. 그게 이제 이 조선에 있던 이괄의 난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이 넘어가서 후금을 꼬드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 정묘호란이 되니까 광해군을 어디로 유배를 시키냐면 교동도로 옮깁니다. 이때 교동도에 어디에 있냐면 고구리라는 데가 있어요. 고구리. 이 고구리 지역으로 그때는 이 광화의 이 주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글로 유배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묘호란이 끝나고 다시 광해군을 이 강화도 본도로 옮겨올 텐데 이때는 어디냐면 망향돈대가 있는 내가면의 정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어요. 그게 이제 1627년에 후금이 이제 철수한 정묘화약을 맺고 철수한 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 뒤에 다시 9년 뒤에 어디로 이제 병자호란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터지니까 이 광해군을 다시 어디로 교동도로 또 유배를 보냅니다. 이때는 이 교동도의 신읍, 교동도부를 세웠던 그 신읍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자호란이 끝나고 1637년에 이 광해군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1637년 6월 중순경에 지금의 이 행원리 쪽으로 해서 유배가 온 뒤에 이제 제주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약 4년 뒤에 1641년 7월 1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이 유해가 수습이 돼서 남양주에 있는 어머니의 묘, 어머니 묘를 성묘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가봤었는데 그 어머니가 보이는 근처에 광해군의 묘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유배 생활조차도 파란만장하게 했던 이 광해군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성안의 유배길에서는 그 광해군을 만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눈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은하수를 잡는 한라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를 들어오면서 아마 추자도를 우리가 가서 황사연과 정난주의 이 역사를 다니다가 추자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제주항으로 들어올 때 이 모습을 촬영한 걸로 보입니다. 아름답죠? 제주 시가지 뒤에 이제 한라산이라고 하는 정상 부분이 이제 보이는 모습이고요. 2009년인가 아마 우리가 연구하면서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16년 전의 모습이네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백록담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눈보라가 치는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밧줄을 잡고 앉아서 기어가다시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천백도로 아마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 텐데 이 천백도로의 바로 백록상입니다. 흰 사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의 역사 중에 태평양 전쟁의 최후 방어 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한라산 정상의 북쪽에 있는 어승생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승생악을 제가 답사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어승생악에서 본 한라산 정상이고요. 그 어승생악 정상부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등록문화재 표시입니다. 근대유산. 요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금 철근이 보이고 자갈도 보이고 할 텐데 여기에 짊을 질고 가서 이렇게 최후의 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당시에 이 미군은 8월 중후반에 제주도에 상륙작전을 벌였을 건데 이때 최후의 방어 진지가 바로 여승생악에 있었어요. 일제에. 그래서 총안입니다. 여기 올라서 보면 제주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전부 다 전망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요새에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든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강의는 이제 제주의 이 지리, 이 지질, 화산체, 식생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강의는 이제 태평양 전쟁사를 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강의가 남았는데 그때 다시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다음에 제주를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가볼 곳 추천합니다. 물론 우도도 가봐야 되고 추자도도 가봐야 되고 하지만 비양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2008년도 우리가 연구할 때 비양도를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비양도에 가면 이 호니토라고 하는 지형인데 애기 엇바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화산이 폭발할 때 화도가 있거든요. 마그마가 올라온 통로를 말해요. 그 통로에 올라오던 이제 마그마가 마지막엔 식어가지고 굳어서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이것이 마치 애기를 업은 바위처럼 됐다고 해서 애기 엇바위고 이름은 호니토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비양도의 항공사진인데 지난 2023년도에 제가 제주 들어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비양도는 마치 가오리, 홍어, 가오리처럼 생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름답잖아요. 이게 지금 분화구입니다. 분화구고 그리고 이게 이제 호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식생도 풍부하고
지질 화산적으로도 아주 볼거리가 많아요. 화산탄 보이나요? 어마어마하게 긴 화산탄이 보입니다. 그리고 비양도의 정상을 올라가는 장면이고, 이 사진은 2013년도 제가 학교에서 퇴직하기 1년 전에 남원의 용성중학교 6학급 2학년 학생들을 제주 현장 체험 학습을 했는데, 그때 이 6대의 차량을 운행해 줬던 제주도의 이 관광회사 기사님들이 함께 해줬어요. 참여.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추억의 사진을 남긴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제주를 떠납니다. 제주를 떠나면서 지금 도두봉인데, 이 도두봉을 제주항의 공항에서 이륙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 바람이 남쪽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니까. 여러분과 함께 갈 다음 달 2025년 북원태약 장현근의 역사기행 화산섬 제주는 첫 번째 자연을 사랑하자. 이게 이제 숲과 생태주의, 기후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것이냐의 답은 생태주의 사상에 있거든요. 그런 생태주의 사상이 제주의 곶자왈과 제주의 자연 생태 숲 이 속에서 자연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그리고 제주 4.3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 생명사랑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 그리고 태평양 전쟁과 일제 강점하에 제주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 의식을 함양하고, 그리고 그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현재 분단을 극복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로 가야 되는 어떤 절박함, 이거를 깨달아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화산섬 제주는 우리 전 국민의 교과 통합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획이 이제 62회차 안내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주는 뭐 셀 수 없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이번에 제주 기행은 색다른 기행이 되실 겁니다. 물론 힐링도 있고 숲속도 거닐기도 하고 검은 울음 탐방도 하고 많은 또는 동굴도 들어가기도 하고 곶자왈 속에서 명상의 시간도 가져볼 거고, 또 아픈 4.3과 관련된 유적지에서는 우리가 그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아름다운 제주 이 지형들을 통해서는 그 자연의 신비의 경외감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함께 제주도 깊은 곳에 담겨 있는 아픈 상처와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만질 수 있어야 오늘 아름다운 제주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제주를 안내하려고 하는 목적이고